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온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간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시정질문 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우규 의원님 등 총 5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우규 의원, 이명란 의원, 이은희 의원, 김필려 의원, 음경태 의원 이상 5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간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 요지 의제외에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 방식 중에서 1문 1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 질문은 없으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 13459동 지역구 출신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3가지의 질문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포장마차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안양시 공무원 출신지가 어디인가, 세 번째는 구 서희면 사무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3가지의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진 0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사진은 9월 19일 11시 30분경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네네. 이 꼭지를 본 의원이 잡은 것은 저희 동료 의원들이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기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다음 1번 사인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사건은
많은 언론 보도와 많은 또 기자회견 등등을 거치면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건은 세월호 침몰로 전국이 슬픔에 빠지던 시기 1914년 4월 19일 제주도 성산 해안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포장마차 천정에 우리 그 최대호 시장님이 친필 서명을 남기고 갔다라는 본 사인 하나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기가 막힙니다. 네. 네. 본 사인이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하신 건가요?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정말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친필 감정이 이루어졌나요, 시장님? 감정까지 했습니다. 50만 원 들여서 감정을 했었는데요. 네. 감정 결과는 어땠어요? 감정 결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그리고 7개 항공사에 제주도를 김포나 인천에 가는 것이 7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항공사로부터 2014년 4월부터 4월 한 달 동안 제주도를 간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을 받았습니다만은 탑승한 사실이 없다라고 받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비도덕적이나 비양심적인 시장이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갔던 것을 안 갔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네. 또 세월호 기간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설령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의당 취소를 하고 국민의 같이 추모 그리고 마음을 같이 슬픔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거기를 갔다. 없는 것을 사인도 제 사인이 아니고 네. 제가 또 A+라는 얘기를 또 제가 씁니까? 맞습니다. 응? 이것은 해도 너무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해서 이 땅에 우리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인격살인하고 있는 세력들 저는 엄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된 그 시장님께서 4월 19일 날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증빙이라고 그럴까요? 증빙이라고는 뭐 저서 사인 하나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A+ 안양이라는 그 시정구호는 전임 신중대 시장님 때 만들어서 사용되던 로고가 전 신정대 시장부터 시작해서 유필운전 시장까지 했죠. 그래서. 네. 설상 최대호 시장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산포를 다녀오시면서 친필로 사인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셨겠어요? 저는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어떤 제가 만약에 가서 사인했다면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 네. 그렇게 했겠지. 안양시장 최대호 이렇게 했겠지요. 네, 당연한 상식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상식으로 출범을 하면은 아주 뭐 단순한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하나의 친필 사인 때문에 지금까지 한 6개월간 아주 많은 그 논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서명이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서명이 아니라면은 저거는 누가 했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신 이미 검찰에 수사를 했고요. 네네. 그 언론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발행인 그리고 네네. 기자까지 편집국장 기자까지 해가지고 네네. 검찰에 저희가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민사소송까지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그 최초의 문제를 제기했던 네. 그 사람 본인 그리고 상대 후보자까지도 제가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 다음 우리 항공사 저게 이제 항공사에 의뢰를 했을 때 대한항공에서 우리 그 최대호 시장님이 탑승한 기록이 없다라는 이런 결과 확인서인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단순한 저 사인 하나 외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네. 이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 그런 네. 의구심이 제가 오히려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 과정 얼마나 많이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따져보게 되면은 이것은 누군가 기획을 했고 계획적이 의도적으로 저를 아마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선거를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불순한 어떤 그 생각에서 했지 않았나 이런 또 제가 의심이 들고도 합니다. 네. 예. 뭐 많은 언론에 이제 그 의혹성 기사가 이제 난무를 하는데요. 본 의원이 하나를 찝는다라고 하면은 모 일간지에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의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는 조금 이제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이 계속 이제 말꼬리 잡기식 내지는 계속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는 쪽에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설상가상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라 하면은 한 23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뭐 일간지의 내용입니다만은 23시간을 숨겨가면서 제주도를 다녀오실 뭐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개인의 인간이든 네. 또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 정론 집필을 하는 언론이든 네. 저는 팩트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마침 찾아보니까 네.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네. 네. 그 탑승 기록도 우리 1호차 탑승 기록도 전부 일지가 다 남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주요 당시에 일정표까지 다 이렇게 지금 네.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시에 알뜰 시장을 제가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알뜰 시장을 뭐 잠깐 들여고 갔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시 반에는 제가 11시 미사는 우리 평촌성당에서 했고, 네. 12시 반에는 호평성당에 한마음 축제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했고요. 3시에는 안양지역 상공인, 1시에 상공인 모임이 있었고, 네. 그리고 3시에 부활절 기독교연합회 연합예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시에는 한마음선언, 장엄등, 점등식이 있었고요. 네. 네. 이렇게 맞춰봐도 초저히 제가 전속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마시기 제주도 갔다 왔다. 네. 야밤중에 얼른 갔다 왔다. 네. 이해가 됩니까 해서? 네. 저 또한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해도 너무나고 정말 이게 언론인가 이런 언론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정말 언론인가 하는 자괴감이 제가 들 정도로 네. 정말 참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해서. 네. 네. 또한 평상시 우리 시장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갔다 왔으면 뭐 갔다 왔다라고 얘기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나 시장직분이 아니고 정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양심적이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지 않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 사진 봤습니다만 저녁에 불쾌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팩트에 입각해서 프랭카드 달고 이걸 SNS 퍼날리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지요. 네. 같이 이것은 정말 흠집내기에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 들어서 네네. 앞으로 저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종교전문가도 했지만은 팩트에 입각지 않은 것은 정말 저는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저 다음 사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방문 사진. 네. 시장님, 본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는 알고 예,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8월 29일경 전직기청 간부 2명과 지역 언론인 1명 등 총 3명이 해당 포장마차에 침입했다라는 기사의 사진입니다. 또 이 사실을 보시는 것처럼 CCTV로 확인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아무러져 가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공교롭게 이런 사건이 터져서 일파만파한 이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포장마차 주인은 이들을 이제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제주 경찰에 9월 14일 고소한 상태이며 이런 사안인데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시장님의 심경은 어떠셨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령 제가 제주도를 간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시켜서 주인을 만나서 해유를 하든 증거물을 없애든 라고 제가 얘기를 부탁이나 지시를 했겠지요. 네. 제주도 간 사실도 없는데 제가 왜 가가지고 만나봐라 확인해라 하겠습니까 그게. 네. 그건 좀 오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간 사실도 네. 또 다녀와서도 네네. 사실 이렇게 큰 사건인지를 몰랐었어요, 그게. 네. 근데 보니까 마치 제가 시켜서 가는 것처럼 사주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제주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진행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거나? 예, 저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아마 우리 동안경찰서지요. 네네. 동안경찰서 이첩돼 가지고 네네.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들을 때는 본 포장마차가 어떤 건조물 침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네.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맞습니다. 이게 불법 그냥 예. 적치물 정도로 예, 그런가 봅니다. 해서 네, 이렇게 돼서 그런 죄는 성립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영업하지 않는 이런 적체물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혹자에 얘기하는 과잉 충성의 어떤 좀 어떤 표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요번 저희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양 시장 후보님의 캠프에 많은 전직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1,800명의 현직 공무원들이 그런 선배 공무원들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참 줄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학습 효과가 있다는 많은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면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갔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사인 하나를 가지고 더 이상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저희 새로운 출범하는 최대우 시장님에게 더 이상의 논란거리나 시비거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억지가 끊이지 않는 언론 보도 또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자, 우리 시장님이 제주도를 다녀왔으면은 당연히 다녀왔다라고 얘기하실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결과를 봤을 때 시장님이 안 다녀온 게 증명이 된다 손 치더라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리어
저 사인이 최대호 시장님의 친필이 아니라면은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내지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 사인 하나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 게 제가 노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건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제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얼마나 제가 혼났습니까? 맞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부정한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 공천조사는 안 된단 말이지 그게. 그래서 죽다 살아났습니다마는 또 선거 과정 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모함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시장 침해를 했더니 똑같은 상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재론 삼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땅에 그동안의 민주주의는 죽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슴앓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지 않습니까? 이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생명이나 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저부터 앞장서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한 것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떻게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논란은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도적으로 하셨다면은 의도가 있는 분들은 충분한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안 다녀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은 안 갔다 오신 게 증명이 된다로 그래도 커다란 상처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공천 과정서부터 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잘 마무리를 하셔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제가 4년 전에도 참 이런 가짜뉴스 서의 사실 때문에 상처 입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언론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만은 네, 네. 언론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일부 잘못된 언론이나 언론을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어떤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저도 이렇게 억울한데 참 돈 없고 백 없는 이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상처가 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분통 터져가지고. 앞으로 정말 모든 문제는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글을 실을 게 아니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도 또는 가해 당사자에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뭐 상식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의혹의 발단은 저 사인 하나였었지 더 이상의 증거가 입증되거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또 모든 안양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이렇게 작용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양시 공무원의 출신지는 어디인가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안양시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구는 전산상으로 5%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반올림에서 60만이라고 봤을 때는 3만여 분이 안양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는 거죠. 고향이라고. 그랬을 때 저희 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으로는 동서로 갈라지고 이제 물론 상식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지방 정부 60만 인구의
수많은 향후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또 우리 1,800여 60만 우리 시민의 봉사하는 공직자들 또한 고향별로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안양의 주인은 3만 명이 이끌어가는 이런 그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장님이 잘 아시는 안양의 이제 뭐 토우 세력이라고 일컫는 새 안양의 정관이 15년 이상을 안양에서 살면은 새 안양에 입회할 수 있는 이런 정관이 있다라고 좀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안양 시민회라는 회에서는 성년의 나이죠. 18년 이상을 안양에서 살면은 안양 출신이라고 얘기해야 하고 안양이 고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부터 고향별로 나눠지는 18년 이상 다 사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이런 분들부터 범안양, 우리는 안양이 되는 주인의식을 갖고 좀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말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안양에 살고 안양에서 터잡고 일하고 아이 낳고 살면은 안양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지역 우리가 따져서 뭐 영호남 따지고 충청 따지고 안양 뭐 출신 따지고 네네. 저는 지금 글로벌 세상이고 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도 많이 지금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결혼 상대를 또 많이 지금 현재 모셔와가지고 네. 지금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안양 출신, 비안양 출신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양에 살고 있으면은 네. 제2 안양이, 고향이 안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일부 뭐 향후에 조직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건 또 수고지심이라고 그 점에 뭐 우리가 그걸 배타자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안양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도 안양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부터 이제는 안양 출신이고 범 안양의 대표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그럼요. 의향이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안양 시민의 정관에 있는 것처럼, 18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정말 떳떳한 내가 안양의 주인이다. 난 안양 출신이다. 안양이 고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분위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그 18년이다 15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안양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다 안양 출신, 안양 사람들이 생겨야지. 네. 꼭 기한을 둬가지고 이렇게 몇 년 이상 살면 안양 출신, 안양 사람이라가 아니고. 네. 안양 시민 우리가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지금 막 이사 오신 분들도 우리가 잘 모시고 네. 안양의 정서에 맞게끔 안양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그 규정 또한 좀 언젠가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안양에서 자긍심을 갖고 안양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좀 먼저 봐주시죠. 네, 경기도 안양의 중심 상권인 1번가에는 일제때 면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센 이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세워져 경기도 과천군 서이면 사무소로 활용되던 건물입니다. 안양시는 지난 2003년 땅을 매입하고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했는데 경기도는 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 자료 100호로 지정했습니다. 안양시는 문화해설사와 관리인까지 배치했지만 상업시설에 둘러싸인 면사무소를 찾는 이는 거의 없고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상업시설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일제 잔재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반경 300m 이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화재다 해가지고 땅 매매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래서 재산상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제가 징집이나 창씨 개명, 위안부 강제 모집 등 수탈 목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건물 상량문에는 한일합방을 찬양하는 글까지 있습니다. 안양시는 재작년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건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만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이걸 바로 잡는 역사가 맞는 역사라고 본다 이거죠. 안양시는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문화재 지정 취소 건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네, 다음 5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시장님,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구 서이면 사무소 옛 사진입니다. 본 서이면 사무소는 1941년 10월까지 서이면 사무소로 사용이 돼 오다가 이어 1949년 8월까지 안양면 면사무소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안양의 읍 승격 이후 읍 청사를 신축하면서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저 건물이 병원과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오던 건물입니다. 저 또한 80년대에는 안양옥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갈비도 먹고 냉면도 먹던 그런 일본가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2001년 1월 16일 경기도 문화재도 아닙니다. 문화재 자료 제100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지정은 안 했겠지요. 안양시에서 전 시장님께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지금 문화재 자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의원님께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은 질문 요지의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네, 짧게 질문 시간 요지는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요지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건 안양시에서는 29억 2,7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했고 보건자복업을 벌여서 2003년 12월 1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뭐 찾아오는 사람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해체 복원 과정에서 상랑문에 써 있는 글귀를 해석해 보면은 조선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해 마침 천장절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라고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상랑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왕의 생일인 선정절에 맞춰서 상란식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초대 면장이 총독부로부터 2차례 훈장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친일 잔재의 복원이라는 논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이면 사무소가 어찌 보면은 일제 수탈의 현장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 자료가 최근 최고의 최욱기 의원님, 질문 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67 규정에 있는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면에 제가 낸 3가지 항 중에서 집행부하고
한 가지를 바꿔서 질의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좀 아니, 근데 양해해 요지에 주시고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지에 들어와야 돼요. 세 번째는 다른 건을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짧게 이양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좀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최대 상가 밀집적인 1번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낙후된 만안구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있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답변 좀 드릴까요? 네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재가 지정됐는지도 저도 의아했고요. 네. 그 이후에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하루에 한두 명도 오지 않는 때가 많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최초의 서이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장소는 구 호계동 도서관 근처가 장소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그곳에 경설 국치를 찬양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문화재가 지정되고 나니까 그걸 다시 해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제 및 이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위원들의 반대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8월 17일 날 도문화유산 과장도 면담을 우리 담당자가 하게 만들어서 시의 의지를 말씀드렸고 또 10월 8일은 주민 간담회를 또 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호건 시의원께서 주관해서 또 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전해 주더니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전 또는 해제가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서이면 사무소 퇴출 운동본부까지 이제 출범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앞장서셔서 또 서이면 사무소 퇴출 운동본부와 함께 경기도의 강력 건의해서 이것이 해제가 되든지 이전이 되든지 만안구 발전에 저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이라는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요. 여태까지의 이제 안양시에서도 많은 해제 및 이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안양시의 노력과 또 대다수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염원이 그렇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꼭 시장님 재임 시절에 또 저희 8대 의회에서 서인면 사무소가 경기도 문화재 자료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시장님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좀 뜻을 모아주셔서 또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추진하는데 힘이 보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주 성의 있는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이 지적을 주셨지만은 세 가지의 꼭지를 갖고 오늘 질문서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세 번째 꼭지가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원인이 없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거 우리 의장님이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좀 양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저희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회의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는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만 됩니다. 그러니 발언을 하실 때는 이 점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명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678동 지역 이명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해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네. 예. 늘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등록장애인은 2018년 9월 말 현재 21,356명으로 장애인의 복지 요구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란 의원님, 네? 지금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일문일답이에요? 네, 1번 1답인데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알아서 질문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아니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셨는지 일문일답으로 하셨는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회의 내용이 1문 1답으로 했습니다. 일문일답? 네. 일괄 질문으로 돼 있어요. 그럼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거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할 때 하십시오. 자유로이 하겠습니다. 네네. 아닙니다. 여기는 회의 규칙으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돼 있으니까 일괄 질문하시고요. 답변 받도록 하세요, 의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예. 네,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의 과거 시설 보호 차원의 돌봄의 복지에서 점차 탈시설로 변화되어 장애인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문화에 대한 욕구도 증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8년 2월 22일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행히 민선 7기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 사항 중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은 이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약으로 보이는데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시장님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와 아울러 제가 241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제2특수지원센터인 덕천빌리지 이전과 관련하여 5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부모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제가 7대 시의원 때 장애인 센터 건립을 요청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애인 복합 문화관 건립 공약은 정말 바람직한 공약인 것 같으며 덕천 빌리지도 복합 문화관 내에 이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님 임기 내에 장애인 복합 문화관을 꼭 건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 조금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안양 7동 주접 지하차도 아트타일 벽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PT 자료 좀 빨리 띄워주세요.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주접 지하차도는 1981년 경부선 하부를 관통하는 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노후로 인한 미관 및 안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천정은 녹슬고 벽면은 지저분하고 보도는 여러 군데 금이 가고 정말 정밀 안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벽면은 반복되는 벽화 사업 및 페인트 도색은 이제 계속되는 건 하지 마시고 아트타일 벽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철도 벽이 사가서 없어진 부분은 철도청과 상의 후 시설을 보완하고 그 위에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슬로건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외벽 아트타일 벽화 사업을 시장님께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조금 이따 PT 자료 뜨면 제가 이제 시정 질문한 부분을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학공원 내 설치된 봉화분수 철거와 바닥분수 설치에 관련하여 저는 여러 차례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을 하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형 분수인 봉화분수는 2009년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편의시설입니다. 명학공원은 작은 공원이며 공원 내의 봉화분수는 공원에 비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봉화분수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고 감전의 위험이 있어 봉화분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지역 주민들 및 사회단체 분들이 끊임없는 민원이 몇 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보지만 시설 보완 검토 후 인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안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물놀이장 이용 후 이용 실태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토가 정확히 된 것 같지 않고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아직 문제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산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은 내년에 예산 세워 철거한다고 지난번 예특 회기 중에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봉화 분수로 들어가서 감전사고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만약 만안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물놀이 시설과도 상관없는 것이 명학조 학생들이 방과 후 부모님들과 명학공원을 자주 이용합니다. 부모님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아이가 바닥 분수에서 자유로이 노는 것을 원합니다. 7동 내면 메가트리아 안에 바닥 분수를 보셔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하고 평촌중앙공원 안에 설치된 분수 시설처럼 빠른 시일 내에 명학공원에도 봉화 분수를 철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 안에 바닥 분수 설치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예상 낭비라고 하는 것은 APEC 작품같이 일몰성이 일시 사라지는 것, 몇 억씩 투자해서 없어지는 돈이 예산 낭비지, 이렇게 정말 예산을 세워서 봉화 분수를 했어도 아이들이 안전에 감전에 위험이 있다면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과 아이들이 파고라에 앉아서 오랫동안 휴식을 합니다. 노인분들도 그 파고라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지금 부식되고 썩어서 교체를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명학바위 부근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양팔동 명학마을에는 명학바위의 유래가 있습니다. 팔동 주민들은 명학바위와 명학바위 유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학바위의 유래는 인조 반정 때 조선의 자의정을 지낸 1등 공신인 심기원 아버지 심간의 묘를 쓰려고 현재 대림대학 부근입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바위 옆에서 학 2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 학이 날아가서 명학바위에 앉아 슬피 울고 어디로군가 사라졌다고 해서 명학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문교회 쪽 위쪽에 명학바위와 등산로가 있습니다. 명학바위 부근에 등산로 초입이며 옛날에는 명학바위가 도로 쪽에서 보였는데 지금은 건물 아파트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명학바위 등산로 정비를 제안하여 명학바위에서 고랑공원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등산로 정비해야 되고 내려가는 부분도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고 파여서 야자 매트 설치 및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지금 명학마을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며 명학초등학교 앞 도시재생센터 민들레 홀씨 시장님 가보셨는지요? 명학마을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명학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리산 숲 탐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학초교 19학급 전체 483명의 학생이 봄, 가을로 전교생이 돌아가며 담임선생님과 해설사가 숲 탐방로 해설을 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명학초등학교, 희망창조학교 심의 중 숲 체험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숲 탐방 코스는 명학바위에서 고랑공원까지인데 문제는 명학바위에서 중간까지 올라가면 학생들이 도로 온 길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제 코스를 탐방할 수 있게 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에 유아숲 체험센터가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유아숲 체험센터가 방문해봤더니 벤치마킹 했더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타시 벤치마킹을 위해 해보시고 지금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명학초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탐방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안양 7동 자율방범대 초소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7동 레미안 메가트리아 재개발 공사로 인하여 하천변 애양공원에 있던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비산 하부 고가급 밑으로 이전하여 방치가 되어 대원들이 원래 있던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 인적도 별로 없고 화장실 수도 시설도 없어 봉사하는 분들이 매우 불편을 호소합니다. 왜 담당 부서에서 애양공원 공사 후 초소를 원래 위치로 이전 안 했는지 궁금하며 시장님께서 신속히 검토하시어 애양공원으로 이전해 주시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안양팔동 417-3 6필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팔동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립 및 단독주택이 많아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 출동 차량 및 대형 청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많은 상황이며 팔동 야간 순찰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도시 현황을 보면 해당 구역 중 토지 현황을 보면 해당 구역 중 올필지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소유이며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소유인 이 부지를 안양시가 매입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 공연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PET가 떴네요. 이게 지금 이제 팔동 주차 부지로 샘병원 부지입니다. 여기를 주민들이 이제 주차 타워를 해서 오래된 동네 주차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5번 띄워주세요. 여기는 자율방법 초소를 원래 있던 애한공원으로 해달라는 거고, 저쪽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7동 이제 자율방법대 초소가 이렇게 고가 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전해 주세요. 이거는 유아수 시설 보완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예, 요런 시설을 아이들, 학생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런 이거 더 앞으로 해주세요. 야자 매트나 이런 거 이제 나무를 놔서 아이들이 내려가는데 미끄럽지 않게 야자 매트 보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명화공원에 파고라가 다 부식돼서 교체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요거는 봉화분서인데 작품성의 가치는 있고 보기는 좋으나 아이들에게 위험해서 철거를 원하는 거고, 또 이쪽 끝에 보면 메가트리아 바닥 분수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예, 여기는 주접 지하차도 여기를 아트타일 벽화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띄워주세요. 여기는 이제 철길 쪽에 저런 게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다 이제 철도청과 상의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 여기다가 안양 이제 슬로건을 줬다 써달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답변 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명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란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명란 위원장님께서 아주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합문화가 건립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욕구에 다양하러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합문화가 건립을 민선 7기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관에 배치하고자 하는 검토시설은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시설, 보호자격장, 체육시설, 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2개소의 장애인 복지관과 차별성을 두어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 공간, 그리고 문화체육을 특성화하여 가족지원센터를 연계 원스톱으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 및 사회적인 프로그램 개발, 자조모임 운영, 다양한 지역 자원 발굴 등의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 방안으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용 토지나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건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 7점 주접 지하차도 아트타일 벽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접 지하차도는 1981년 경부선 하부를 관통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6년 11월 메가트리 아파트 입주 주접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접 지하차도를 포함하여 노후된 관내 4개소 지하차도 시설물을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9년도에 지하차도 정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시설물 안정성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은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로의 외벽 등의 벽화 타일 설치 등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학공원 봉화분수 철거와 바닥분수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가축 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도에 개장한 명학공원은 설계 당시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 수목을 최대한 존치한 바가 있고요.
사계절에 적합한 봉화 현상의 조형물 분수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분수 가동은 참고로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분수는 설치한 지 9년 됐습니다. 시설 상태가 좋아 조성비 약 2억 3천만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또 현재 빌라 등 주택과 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안양 8동 만안 청소년수련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 명학공원 맞은편 성봉교 옆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정 지역에 물놀이 시설이 집중 중복 설치되는 실정과 현재 설치된 조형 분수 철거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이 대단히 팽배한 사실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45대 55 정도로 거의 큰 편차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놀이 시설로 변경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 여부 및 철거 여부 및 이 분수의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명학바위 부근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초구 주변 명학아파트 뒤 명학바위 진입로 경사가 심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이 노후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명학바위에서 명학초 뒤 등산로는 양호한 편입니다만은 메트로병원 뒤에서부터 고란공원까지는 내려오는 등산로 상태가 대단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양 7동 자율방범대 초소위치 선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비산 고가교 밑에 위치하고 있어 화장실 이용 불편 등 대원들의 고충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소를 이전하기에는 부지 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대원들의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소 이전 장소 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고민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8동 417-3번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지가가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면적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시 예산이 1억 3천여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의원들께서 고민해 줘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 주차를 좀 더 우리가 예방 또는 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거의 전용화된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면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대 혁신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부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5분, 10분 짧게 일보는 것은 무료로 하더라도 장기간 1시간, 2시간 또는 종일하는 것은 누진제를 엄청난 누진제를 반영해서라도 소통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소수만이 점용하고 있는 주차면을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요. 안양 7동 417-3번 지역이 대단히 참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근 대학교를 방문하는 차량 또한 주차난이 또 심각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지는 샘 여성병원 소유장으로 사용되다가 병원 이전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성결대학교와 매각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지는 면적 협소하고 필지 형상이 좀 부정형입니다. 정형되지 않고 부정형으로 건축물식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 토지 매입 등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도 잘 알고 있고 또 도면을 봤습니다만은 그 부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옆에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만이 정형화되게 만들어서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차장을 고려해서 성결대 주차장과 많은 청소년 수령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합리적인 하나를 만들어주면은 시민 공청회를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소통의 원활을 통해서 아마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란 의원님 답변 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출석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 질문에 앞서 최근 박달동과 석수동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월곶 판교 복선전철 사업 시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원으로서 안양시의 균형 발전과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 잡아야 하고 지역 현안 및 민원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월곶 판교 복선 전철 기본 계획 확정 고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박달동 주민과 석수동 주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월곶 판교 노선으로 말미암아 안양시가 시끄러워지고 있기에 이러한 중대 사안을 앞에 두고 언제나 안양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안양시의원님들의 마음 또한 많이 복잡하고 힘이 든다는 점 이해합니다. 좀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한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사업 시행 협약서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월곶 판교 노선을 국토부에 지정함에 있어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차례씩 개최하였으나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공청회에서 자세한 검토나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박달역 설치 필요성이 긴 시간 동안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결국 월곶 판교 노선을 국토부 최초안 인덕원 종합운동장 안양역 광명역에서 비산동 진흥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덕원 종합운동장 벽산 사거리역 요거는 가칭 안양역입니다. 석수 전화국 사거리역 가칭 만항역 광명역 노선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진 사업 관련 주요 현안인 만큼 안양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했으나 동의가 부족했고 또한 역 신설을 위해 안양시민 혈세를 안양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이필훈 전 시장이 국토부에 통보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고 있다고 봅니다. 박달동은 안양시에서 낙후되고 혐오시설이 가득하고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에 6만여 주민이 사는 박달동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달동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서안양 균형 발전을 기여하는 만안구의 수건 사업을 위해 박달 삼거리 전철역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고
1년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박달 삼거리역을 설치해달라고 외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시장 등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박달역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2024년까지 342만 평방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13조 효과를 노리는 박달 테크노밸리 건설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택 정책에 따라 소형 신도시급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이종걸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급 주택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교통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교통 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에 박달 삼거리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안양 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들로 반드시 박달 삼거리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의 균등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월교, 판교, 복합, 전철, 만안역, 가칭, 신설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308억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석수 전화국 사거리역, 가칭 만안역, 벽산 사거리역, 가칭 안양역 신설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양시에서 효율성 검토를 해서 최적화된 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 2. 석수 이동에는 2개의 전철역이 있고 신안산선 환승역까지 설치되면 3개, 월곶 판교 석수 전화국 사거리역까지 설치되면 4개가 됩니다. 저희 지역 박달동 일대는 대규모 군사시설과 탄약고, 각종 혐오시설과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10여 년 전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들이 박달역 신설을 공약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박달 테크노밸리가 추진되는 2024년경에는 박달 삼거리역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박달 삼거리역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안구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한 박달 삼거리역 추진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여건에서 박달 삼거리역 신설을 주장하는 박달 1동 주민과 박달 2동 주민, 석수 3동 주민들의 외침이 허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달동과 석수 3동에는 전철역 하나 없어 서안양 균형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질문 3. 지난 6월 선거 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씨값이 1.04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박달동이 인구 및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박달 삼거리역을 신설을 하지 않는 이유와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석수 전화국 사거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 국토부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 사업에 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군인 아파트, 정보사 등 군부대 직원과 예비군 훈련장, 주변 대학교 및 초중고 학교 등이 어느 지역보다도 역세권이 좋고 향후 박달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 인구 유입 등의 효과로 기대가 크고 많은 교통 수요가 필요한데 박달 삼거리역 설치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박달역 신설은 2014년부터 계속 건의된 만안구의 수건 사업이며 10여 년 전부터 전철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치인들도 만안구의 오래된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1년여 넘게 박달역 설치를 위해 집회를 하고 있는 박달 주민의 수건을 위해 서안양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관련 광역 교통망 확충에 신경 써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민민 갈등으로 박달 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지난 옳지 않은 행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호 시장님, 시의원님, 부디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안양시 균형 발전을 위한 소외된 지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활동이 담긴 4분짜리 동영상 감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혹시 너무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니까. 자꾸 못나 보이는 날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말 이은희 의원님 질의 잘 듣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올고 판교 노선과 관계돼 가지고 박달동과 우리 석수동 주민들이 연일 민민 갈등으로 정말 고통을 받고 하는 모습이 마음이 대단히 무겁기도 하고, 그 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어느 한쪽의 의견에 집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어떤 결정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안양시 미래 발전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더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곳 판교선은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 고시된 신안산선 광명역에서 시흥시청 약 9.8km 구간을 올곳 판교선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5년 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이 확보되어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당초 마랑고는 기존 안양역과 환승되는 신설역 한 곳만 계획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경우 향후 동안고는 5개, 6개 역이 추가 신설되나 마랑고는 2개 역사만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마랑고물의 전철 이용 편의 저하 및 도시의 균형 발전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12부담을 통해서 가칭 만안역을 추가 신설하고, 또한 지능아파트 민원 해소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 향상 등을 위해 벽산 사거리역 위치를 변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계돼서요. 박달동 주민의 석수 이동에는 석수 관악 2개의 전철역이 있는데 신안산선 환승역까지 신설되면 3개, 올고 판교 전화 석수역까지 신설되면 4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주민의 고충과 바람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박달 삼거리역의 필요성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저도 몇 차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올곳 판교선은 지자체에서 건설된 도시철도가 아닌 국가에서 건설하는 간선철도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와 연결되며 추후 경강선, 즉 판교에서 여주선을 통해서 인천, 안양, 강릉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성이나 형평성이라든지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박달동 노선 변경 및 박달역 가칭, 박달역 신설은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토부 장관 면담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이 논의 단계는 지났다,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 안양시장이야 만날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박달 상거리 신설을 주장하는 박달 1동 주민과 박달 2동 주민, 흑수 3동 주민들의 외침이 호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박달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곳 판교선은 국가철도로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동의, 또 우리 시민 인근 4개 시의 공감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와 다수 시민들께서 조속한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와 협조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진지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질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양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단히 저희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그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회기 종료 시까지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성 제조사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런 최종 통보를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양역만 지나서 아마 우리가 중앙로가 있고 만안로가 있는데요. 안양역 앞에를 만안로로 합니다. 만안로로 해가지고 석수동을 거쳐서 역사 없이 광명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당초안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전 간이 타당성 조사 결과 B시값이 1.04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박달동 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박달 상거리 설치하지 않고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석수 전화국 사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자료는 기존 석수동 경유노선과 박달동 경유노선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BC 타당성이지요.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큼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 6월 달에 BC 값이 1.04로 나왔다는 국토교통부가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왔던 이 수치였습니다.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 9월,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공개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대단히 주민 간에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더 초래했고, 또 민민 간의 갈등을 촉발했던 것이 이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 결과 석수동 경유노선 및 역신설은 1.12로 나타났으나 박달동 경유노선 및 역신설은 나중에 나온 값으로도 봤을 때 1.04로 분석되어서 석수동 경유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박달동 경유노선이 석수동 경유노선에 비해 이용수수는 다소 많으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박달동으로 노선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약 2,772억 원이 소요된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제약 조건이나 경제성, 투자 재원 등에서 비교 우위의 대안인 석수동 경유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철도의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된 역은 초기 건설 미만 시가 부담하고 향후 운영비 적자에 대한 시비 보전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 사업에 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박달동과 석수동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향후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등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가칭 인천에서 안양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안양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인천 대공역에서 광명역, KTX 연장 계획을 박달동, 안양역, 비산동까지 추가 연결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소간 사업 진행을 위해서 경기도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 안양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시의 역량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맡기겠습니다. 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의원님 답변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나와서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우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년지 대계를 보고 투자 가치가 있는 꼭 필요한 박달 삼거리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형평성, 사업 시기가 문제라면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요구가 있더라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 테크노밸리나 신도시 사업 등 신성장 지역인 박달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마지막 질문에서 박달동 및 테크노밸리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광역철도 확충 방안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적극 추진 중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발표하실 수 있나요? 네,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 즉답 가능하신지요? 이은희 의원님 들어가시고 네. 아니, 마지막 여기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네? 이은희 의원님은 들어가시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라고. 예. 질문했으니까. 네, 최대호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참, 제가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다 보니까 이걸 다시 되돌리는데 대단히 저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재검토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향후에 우리 만안 균형 발전 또 박달동에 정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소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2017년에는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돌리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웃 도시와 같은 연결된 문제다 보니까 또 시가 박달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2,773억 정도가 추가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렵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꾸준히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나주지 자체를 않겠다. 더 이상 안양시하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선을 완전히 그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분통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재검토 필요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잖아도 이종걸 아까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종걸 의원께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하고도 이제 공감들이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지금 입장이고요. 새로운 교통망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경기도지사 또 시흥 그리고 광명시장 인천시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진을 한 바가 있고 필요하게 되면은 안양시도 함께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고 참고적으로 내년 예산에 인천시와 시흥시, 광명시는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착수하게 들어가라는데 안양시는 추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끼워주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의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고 우리 박달동 주민들도 오셨습니다만은 참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많이 있고 연일 시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집회하는 모습 중에서 대단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에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회의 진행 과정에 있어 의사를 표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